과 합리적인 선택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앞서 저번 개념 영상에서 깜빡하고 설명을 안 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희소성 유무에 따른 재화의 구분입니다. 일단 희소성 유무에 따라서 재화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희소성이 있는 재화, 없는 재화. 희소성이 있는 재화는 우리가 경제재라고 합니다. 경제재. 이 재화의 그래프를 나타낸다면 이렇게 수요와 곡선이 만나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경제재는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붙어서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가격표 붙은 모든 물건이 경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소성이 없는 재화를 우리가 무상재라고 부릅니다. 무상재는 희소성이 없다 즉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어떤 가격대에서도 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죠. 이렇게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여 이렇게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무상재는 가격이 없고 모두가 돈을 내지 않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장에 있는 흙이라든지 아니면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상재의 예시입니다. 이때 경제재와 무상재의 구분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구분 기준이 희소성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막 가끔 선지들 보면 필요성, 경제재는 필요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무상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필요의 필요성이 아니라 유용성. 유용한 것이 경제재고 유용하지 않은 것은 경제재가 아니다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희소성. 이 둘의 구분 기준은 희소성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재는 희소성이 있다. 1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죠. 희소성이 없는 재화를 무상재라고 한다 했으니까 얘는 틀린 진술이고, 두 번째로 희소성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이다. 얘는 자주 등장하는 이런 진술인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희소성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발생의 원인이다. 얘는 맞는 말이고, 희소성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얘도 맞는 말입니다. 저번에 석유의 비유를 해서 석유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듯이 희소성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진술이 옳으면 실선 화살표, 틀리면 점선 화살표 보니까 처음에는 틀렸죠. 그래서 점선, 나중에는 맞고 그 다음에도 맞고, 그래서 답은 A, D, E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7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기본적인 경제 문제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번호를 매겨본다면 1번이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생산 요소의 결합 방식을 고민하는 그런 문제였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여기서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분배 방식. 이러한 경제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A, B, C가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면 A의 사례로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것인지 화석 연료 자동차를 생산할 것인지 얘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므로 얘는 1번, A는 1번. B의 사례로 이걸 위해 자동화 기계를 사용할 것인지 노동자를 낼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생산을 할 것인지 따라서 얘는 2번. 그리고 C의 사례로 차등 지급할 것인지 견장 지급할 것인지 얘는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분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므로 3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1. A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 문제이자 아니죠. 얘는 잘 안 보이나? 무엇을 B. 생산물 종류와 수량 선택에 관한 경제 문제이다. 생산물 종류와 수량 선택은 무엇을 얼마나에 관한 것이므로 얘는 B는 무엇을 얼마나가 아니었죠. C. 생산 요소와 이들의 결합 방법. 생산 요소와 이들의 결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2번에 해당합니다. 근데 C는 3번이었으므로 이것도 답이 아니고요. A와 B의 해결 기준으로 효율성이 고려된다. 얘는 맞는 선지네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일단 5번부터 보자면 B는 C와 달리 분배 방식 결정에 대한 문제이다. 얘는 B랑 C가 바뀌어 있죠. C는 분배 방식 결정에 대한 경제 문제이다. 다시 4번으로 돌아간다면 일단 답은 4번이고 4번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얼마나에서는 효율성 어떻게 생산에서는 효율성 그리고 중요하게 3번 누구에게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효율성과 더불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형평성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7번이었고요. 5번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를 먼저 본다면 갑은 여가 생활을 위해 5만원의 공연 관람권을 공연 관람 일주일 전에 구입하였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만약에 공연을 관람한다면 5만원이 공연 관람의 명시적 비용이네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더 읽어보자면 그런데 공연 관람일 하루 전에 친구에게 동안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갑은 아르바이트를 할지 공연 관람을 할지 고민 중이다. 그래서 선택지가 공연 관람 그리고 알바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써본다면 공연 관람의 명시적 비용은 이제 공연의 티켓값 관람으로 그냥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인 티켓값인 5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만약에 알바를 했다면 얻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알바를 했다면 받았을 수 있는 이 10만원이 암묵적 비용일 것입니다. 공연 관람으로 포기하게 되는 비용이죠.
그리고 알바를 선택을 한다면 뭐 알바를 한다고 알바의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돈으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암묵적 비용은 뭐 알바를 하면서 포기하는 공연 관람의 편익이겠죠. 공연 관람이 이렇게 아까 알바의 편익인 10만 원처럼 이렇게 딱 나와 있진 않았기 때문에 쓸 수는 없고 공연 관람으로 인한 편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이제 선지를 보면서 시작을 하자면 기억은 공연 하루 전 갑의 미음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이다. 미음은 공연 관람에 따른 명시적 비용이다. 얘는 그러면 문제를 볼 때 고려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다시 적어야겠네요. 여기서 현재 시점은 공연 하루 전입니다. 근데 공연 관람권은 공연 관람이 2일 전부터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5만 원은 이미 구입을 한 상태이고 얘는 이제 뭐 이미 냈으니까 회수가 불가능하죠. 즉 5만 원은 명시적 비용이 아닌 매몰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은 이 문제에서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므로.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매몰 비용이다. 니은을 통해 그래서 니은을 통해 갑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니은 구입을 하였다. 이 구입을 한 것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소비 활동이죠. 딱히 어떤 생산에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게 아니니까 이윤이 아닌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여가 생활을 위한 소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귿 10만 원은 미음 선택의 암묵적 비용을 의미한다. 얘는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공연 관람을 한다면 포기해야 할 편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선지이고 리을 선택의 기회비용은 5만 원이다. 리을 선택의 기회비용은 아르바이트 선택에 따라 포기해야 할 가치, 즉 공연 관람의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공연 관람의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딱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이렇게 몇만 원이다 이렇게 구할 수는 없겠네요. 좀 써자면 리을 선택의 기회비용, 알바 선택의 기회비용은 공연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음이 공연 관람의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 미음 선택의 편익은 10만 원보다 작다. 10만 원보다 작다. 공연 관람 선택의 순편익은 만약에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면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순편익은 편익 빼기 기회비용인데요.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말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는 이야기이고, 이때 미음 선택의 기회비용은 알바를 했었다면 얻을 수 있는 암묵적 비용인 10만 원과 또 명시적 비용이 있었겠죠. 물론 여기선 나와 있지 않지만. 따라서 당연히 편익은 10만 원보다 커야 할 것입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면. 그래서 전체적인 편익이 10만 원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좀 너무 지저분하게 푼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매몰 비용은 고려해서 안 된다. 갑은 여가를 위한 소비 활동 의무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용 극대화가 아니라. 그리고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 더하기 명시적 비용이다. 합리적 선택은 순편익이 양이 되는 값을 고르는 선택이고, 그러려면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